모든 노인의 삶에는 시계보다 달력이 더 시끄러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주름이나 흰머리가 아니라 눈빛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는 무언의 질문입니다. 내게 정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단순히 존재할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갈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 조부모님, 이웃, 선생님들까지 75세를 넘기지 못하는 걸까요? 이 영상은 두려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에 대한 영상입니다. 진실은 때로는 불편하지만 동시에 강력합니다. 75세 이후에 무엇이 삶을 앗아가는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으로 무엇이 삶을 되돌릴 수 있는지 이해하면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75세 이상 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습관을 깨고 더 오래, 더 나은,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채널 더 시니어 전의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시니어와 그 가족들을 위해 솔직하고 강력한 영상을 제작하며 이야기, 과학, 전략, 그리고 영혼을 공유합니다. 젊음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제 당신만의 동아리를 찾은 겁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모든 의견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의견은 소중합니다. 이제 통계가 아닌 현실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럴드라는 남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45년간 공장에서 일한 후 67세에 은퇴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점점 더 느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TV를 보고 약을 먹고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전화를 받기를,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방문도 드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해럴드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더라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75세 이후에도 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상실, 외로움, 목적의식 부족, 운동 능력 저하, 과다 약물 복용, 영양실조,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조용한 비극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은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숫자로 보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늘어난 수명은 활력으로 가득 찬 시간일까요? 아니면 그저 대기실과 휠체어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것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큰 사건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수천 번의 작은 쇠퇴를 겪으며 서서히 죽어가고 사회는 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왜 움직여야 하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아프면 우리는 그것이 단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무활동입니다. 야외, 자연, 삶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입니다.
75세가 넘으면 많은 노인들이 규칙적으로 걷는 것을 멈춥니다. 하지만 걷는 것은 말 그대로 삶입니다. 혈류, 소화, 뇌 활동, 정서적 균형은 모두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순간, 삶은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음식이 나옵니다. 75세 이후의 영양 섭취는 매우 중요해지지만 종종 간과됩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살기 위해 먹지 않습니다. 그저 쉽고 편리하고 약이 허락하는 대로 먹을 뿐입니다. 하지만 신체에 필요한 것은 칼로리만이 아닙니다. 근육을 살아있게 유지하려면 미량 영양소, 수분, 천연 섬유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령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성 영양실조로 인해 심장, 간, 신장 또는 면역 체계가 약해져 소리 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 즉 감정적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75세가 넘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를 잃습니다.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 심지어 자녀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픔은 마음 주위에 조용한 벽을 쌓는다. 이해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변합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종종 무시되거나 기분 변화나 성격 변화로 치부되곤 합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은 정서적 고통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 면역력, 식욕, 심지어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이제 노인층의 전염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75세가 넘은 대부분의 노인은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과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보이지 않게 되면 육체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장기는 싸움을 멈추고, 세포는 회복을 멈추고, 죽음은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닌 조용한 방문객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75세가 넘으면 삶의 목적을 잃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역할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의견, 지혜, 존재를 묻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75세가 넘으면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기다리기만 합니다. 죽음을 기다린다는 사고방식은 가장 위험한 침묵의 살인자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뇌는 살아남기 위해 희망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기대할 만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치매는 이렇게 조용히 개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활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물도요. 약이요? 75세가 넘으면 대부분 노인들은 5개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혈압약, 수면제, 진통제, 이뇨제, 콜레스테롤 약. 많은 약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약이 과도하게 처방되거나 효과가 맞지 않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복용됩니다. 부작용은 누적됩니다. 에너지 폭락, 식욕이 감소합니다. 넘어지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매번 넘어질 때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신체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진실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겁죠. 하지만 그 무거움 속에는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75년을 끝이 아닌 강력한 두 번째 장으로 취급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희망을 되찾고, 습관을 되찾고, 건강을 안에서부터 되찾는다면 어떨까요? 7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이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7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75세를 유용성, 활력, 기여의 끝으로 계속 여긴다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숨겨진 살인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정체성 상실에 대해서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교사, 사업가, 아버지, 아내, 간병인, 운동선수, 간호사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정체성은 어떻게 되나요?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질문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찢는다. 그리고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면 동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명확성을 중시하는 뇌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는 항상 피곤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육체적 피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적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불꽃은 천천히, 조용히, 날이 갈수록 희미해집니다. 이제 수면에 대해, 혹은 수면 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5세가 넘으면 수면 장애가 신체적, 정신적 쇠퇴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노인들은 종종 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너무 일찍 깨어나서 결코 쉬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는 노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면 부족은 도미노 효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기억력, 기분, 에너지, 면역력, 균형, 심지어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잠을 잘 못 자는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통증, 불안, 낮 동안 신체 움직임 부족, 늦은 낮잠, 카페인 과다 섭취, 밤에 TV나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파란빛, 또는 낮 동안 깊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밤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등입니다. 수면을 개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75세 이후에도 생존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요.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많은 노인들이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건강, 즐거움, 꿈에 투자하는 것조차 생각만 해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당신은 중요하지 않을 만큼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치유되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어요.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논의가 부족한 문제 중 하나인 공동체 상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연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75세에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필요성은 증가할 수 있지만 기회는 감소합니다. 은퇴는 종종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들이 멀어진다. 일부는 지나갑니다. 가족이 바빠진다. 이동성으로 인해 교회 참석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고립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인간적 접촉 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립은 단절로 바뀌고 절망으로 그리고 질병으로 이어진다. 네, 질병이죠.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생물학적이에요. 신체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혈압이 상승합니다. 면역 반응이 감소합니다. 심장을 약화시킨다. 혼자 살고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노인들의 건강이 활동적인 지역에 사는 노인들보다 훨씬 빨리 악화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센터, 산책 모임, 합창단, 지역 정원과 같은 장소는 그저 좋은 것 이상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75세 이후에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마트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가족 모임에서는 대화가 그들을 맴돌고, 의사들은 진료 예약을 서두릅니다. 아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는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만들어 온 세상에서 유령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면 결국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칠까봐 의학적 증상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초기 증상은 간과됩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려서 진료 예약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약은 떨어지고 작은 문제는 큰 문제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악순환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자신을 본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진정으로 자신을 본다고 느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키가 커지고, 더 많이 말하고, 더 잘 먹기 시작합니다. 다시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희망에 반응하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75세 이후의 희망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캐비닛에 있는 대부분의 약보다 더 강력합니다. 여기서 잠시 간병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 메시지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조부모님, 또는 친구를 돌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가장 작은 행동들, 즉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고, 질문하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단순히 위로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상대방의 존엄성을 되살리고, 싸울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제 움직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반복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단순히 마라톤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 스트레칭, 태극권, 거실에서 춤추기, 정원 가꾸기, 심지어 10번 연속 앉았다 일어서기까지 하면 다리 근력이 강화되고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낙상은 사람들이 75세까지 살지 못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한 번의 심한 낙상은 입원, 감염 또는 장기적인 이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을 훈련하고 근육을 강화하고 집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구를 치우세요. 조명을 개선하세요.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를 통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뇌 활동을 잊지 마세요. 75세가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뇌에 도전하는 것을 멈춥니다. 하지만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커집니다. 책 읽기, 음악 연주, 새로운 기술 배우기, 퍼즐 맞추기, 강의 듣기, 일기 쓰기 등 이러한 활동들은 뇌를 활성화하고 뉴런 활동을 유지하며 인지 기능 저하를 지연시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하루에 10시간씩 TV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건 휴식이 아닙니다. 오락으로 위장한 부패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모든 노인에게는 삶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손주, 정원, 신앙, 대의, 친구, 버킷리스트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라는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라는 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75세 이상이시거나 75세 이상인 분을 사랑하신다면 이 영상은 경고가 아닙니다. 경종이며 생일 케이크에 적힌 숫자가 영혼의 강인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신성한 경고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지혜, 당신의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숨 쉬는 한 시간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연결하고, 당신의 삶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특히 75세 이후의 조용한 세월에는 집에서 조용히 앉아있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고 자문하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은 말로 표현되지도, 소셜미디어에 올리지도, 가족과도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응답받지 못한 기도처럼 가슴 깊은 곳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개인적인 이야기, 바로 슬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잃는 슬픔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잃는 슬픔 말입니다. 시력이 예전 같지 않을지도 몰라요. 기력도 쇠퇴했고 예전처럼 운전할 수도 없고 친구들도 떠났고 손도 더 이상 떨리고 있어요. 이건 상실입니다. 애도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당신을 슬퍼하는 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76세, 82세, 89세라도 성장하고, 변화하고,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실 속에서도 계속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몸은 약해질지 몰라도 인간의 정신은 고집스럽습니다. 살고 싶어 하고, 표현하고, 만지고, 사랑하고,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노인들에게 움츠러들고, 조용히 있고, 배경으로 사라지라고 가르칩니다. 왜냐고요? 젊음이 찬양받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우상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이 젊은이들에게 꿈을 팔고 현명한 사람들의 가치를 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런 생각을 내면화합니다. 나는 짐이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원해도 된다는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허락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78세의 목적을 가지고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바로 영양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영양은 75세 이후 쇠퇴의 가장 과소평가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라 식욕을 잃었고, 요리에 대한 관심을 잃었고, 함께 식사할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적게 먹습니다. 식사는 토스트와 차, 아니면 캔 수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크래커 몇 개 정도면 충분하겠죠. 하지만 음식은 약이고, 나이가 들수록 한 입 한 입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잎채소는 뇌를 보호합니다. 오메가-3는 심장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칼슘은 뼈를 보호합니다. 수분 섭취는 신장과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노인들은 식량 사막에 살고 있거나 신선한 음식을 살 여유가 없거나 음식을 준비할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영양 공급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균형이 약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이 발생합니다. 이는 연쇄 반응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작은 변화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단백질 스무디 한 잔, 베리류 한 그릇, 따뜻한 콩과 채소 한 접시. 이것들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명줄이죠. 이제 감정적 상처, 특히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후회, 배신, 가족 간의 갈등, 말하고 싶었거나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던 일 등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세가 지나고 시간이 더 많아지고 방해받는 일이 줄어들면서 이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때로는 밤에, 때로는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썩는다. 그 감정적 고통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몸으로 나타납니다. 가슴, 어깨, 배까지요. 불안, 고혈압, 불면증, 소화장애 등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솔직한 대화, 글쓰기, 상담을 통해 심지어 80대에도 치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 명상, 공동체, 눈물을 통해서도요. 사실 많은 노인들이 질병이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죽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너무 많이 짊어지고
지친 마음이 몸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육체적인 마음이 아니라 감정적인 마음으로요. 그게 무엇보다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필요함을 느끼는 거야. 그 욕망은 75세가 넘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은 노인들이 스스로를 불필요하다고 느끼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정말 잔인하죠. 수십 년간 베풀어 오던 것이 갑자기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혜, 당신의 인내심,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웃음, 당신의 존재. 젊은 세대는 인도와 멘토십, 그리고 나이만이 줄 수 있는 차분하고 힘에 대한 갈망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들은 결코 구글로 검색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노인들이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를 잘 실천합니다.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연장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부족 공동체에서는 연장자가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잊혀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문화적 손실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비극이죠. 하지만 그 비극 속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움직임이죠. 나이든 사람들이 다시 나서서 클럽을 만들고 청소년을 멘토링하고 협의회에 가입하고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곳이죠. 그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회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어떤 나무도 오랫동안 우뚝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삶의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75세가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의미 없이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전달해야 할 것을 전달하지 못한 채, 마무리도 없이 죽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바로 이 순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들고 사랑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당신의 이야기를 써낼 수도 있고, 요리법을 전수할 수도 있고, 손주들이 절대 잊지 못할 노래를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현관에 앉아서 당신의 삶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산이고 평화입니다. 이제 좀 더 친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접촉입니다. 인간의 접촉이죠. 75세가 넘은 많은 사람들은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포옹이나 어깨에 얹는 손길, 부드러운 애무 없이 살아갑니다. 접촉은 사치가 아닙니다. 삶의 필수적입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조용한 절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사지 요법, 반려동물과의 교제, 악수, 또는 단순히 누군가의 등에 따뜻한 손바닥을 얹는 것만으로도 영혼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으로 돌아갑니다. 희망은 순진하지도 망상도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기적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75세, 85세, 95세에도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장이 아닌 이어지는 유산으로서.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노인들은 75세 이후에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본을 뒤집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75세 이후에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를 회복하고 노화를 쇠퇴가 아닌 두 번째 계절로 여긴다면 우리는 더 오래, 더 잘, 더 깊이 살 수 있습니다.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이의 놀라운 힘, 지혜의 힘, 관점의 힘,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것을 통해 생존하고 발전하는 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는 모든 선배님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여전히 타오르는 빛입니다. 그리고 노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만지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무엇보다도 매일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당신이 필요해요.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예요. 선배들의 여정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60세, 70세, 90세가 넘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을 알려주세요.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이처럼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다시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정은 중요하며 우리는 매 단계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